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위회기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분위회기 모형 또는 분위회기 분석, 영어로는 퀀타일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건부 분위 함수에 대한 추정과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분위회기 분석은 아래 퀀트레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요. 사실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뭐 이렇게 u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일반 선형회기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형회기 모형은 모형 또는 OLS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평균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림이 있었을 때 보면 평균에서 이렇게 하나의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분위회기 모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위를 나눠서 하는 건데 분위가 무엇인지 좀 이게 좀 어려우면서 좀 그런 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게 예제를 들 텐데 이게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 그다음에 이 소비예요. 뭐 식료품. 이제 엔겔 개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분위기 모형은 포인트는 이제 Y에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의 분위에 따라서 소득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게 분위기 모형이거든요. 근데 구분해야 될 게 Y하고 Y에다 조건부 X를 조건을 붙였을 때 Y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요 Y라고 되면은요, 그냥 여기 종속 변수가 소비잖아요, 그렇죠? 소비 그냥 순위대로 소비 순위대로 100개가 있다면 1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20분이라 그러면 여기 20번째 해당되는 요 20번째 해당되는 그걸 찾는 거고요. 이 조건을 붙인 경우는 뭐냐면요, 소득이 동일한 소득이었을 때 소비의 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퀀트레그라는 걸 해가지고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퀀트레그 패키지 내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엔겔이라고. 그래서 그 엔겔이라는 데이터를 불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변수가 있고 소비 지출, 신용품 지출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그 데이터를 불러서 라이브러리 당연히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gg플랫을 이용해서 gg플랫에서도 분위 회기 모형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geom 퀀타일이라 해서 이 gg플랫을 해석하는 건 뭐냐면은 gg플랫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데이터는 엔겔을 사용할 거고 매핑할 때 축을 x는 인컴 소득으로 하고 y는 음식물 소비 지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 데이터가 이게 변수가 인컴, 푸드 익스펜디처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처음은 뭐냐면은 지원 포인트 점을 찍어라.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x와 y에 매핑이 되는 점을 하나 찍으라는 얘기고요. 점을 찍으라는 얘기고요. 지원 스무드라는 것은 리그레션, 리니어 모델을 해서 그냥 선형회기 모형, 평균에서 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선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지원 퀀타일을 이용하는데 퀀타일은 25분위에 해당되는 거 그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90%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퍼플로 그려라. 한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좀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이 나왔어요. 요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요 파란색은 OLS 평균에서 우리가 도출한 소득과 지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요건 25%예요.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잠깐만요. 90% 그렇죠? 90%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요것이
요것이 이제 90%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가 Y라는 게 지출이에요. 그렇죠? 요것만 놓고 분위를 따지면은 분위라고 얘기하면은 요거는 그냥 지출 수준으로 해서 1부터 100까지 그렇죠? 얼마나 지출을 많이 하는지 봐서 1부터 100까지 해서 여기서 25% 요거 25%를 그린다 그러면은 25%에 해당되는 걸 요거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리그레션은 뭐냐면은 지출을 소득의 조건을 한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동일한 소득에서 그렇죠? 동일한 소득일 경우에 여기서부터 1부터 100까지 났을 때 25%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동일한 소득에서 그렇죠? 25%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위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위랑 다르고요. 이 x의 조건을 했을 때 y의 분포 그렇죠? 동일한 x 값일 때 y가 순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구분하는 거니까 좀 그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분위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동일한 x 값에서 요 차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요걸 찾는 거다 그렇죠? 그냥 모든 y 값을 순위 놓고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분위를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회귀 분석은 결국에는 어떤 거의 분위냐 그러면은 y의 분위죠. 종속 변수의 분위인데 x의 조건을 했을 때 그렇죠? 프로젝션 했을 때 그 나오는 y의 분포 그거에서 분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분위회귀 분석은 설명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다른 분위별로 y의 분위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따라서 y와 x 간의 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특정 변수나 정책이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그룹핑으로 나눠서 OLS를 따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외생적인 표본 선택을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편히 왜곡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분위회귀 분석은 임의로 표본을 분할하지 않고 분위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면서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표본 선택에 있어서 왜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소비 분위별로 소비 분위별로 소비 지출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단순 회귀 모형으로 소득과 소비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면은 이는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관계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분위회귀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계층별로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비슷한 건 테일러 준칙이죠. 테일러 준칙 했을 때 보면은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원래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린다. 그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또 금리를 올린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좀 수정된 거는 환율이라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금리의 분위별로 서로 다른 게 어떻게 영향이 다른가 이걸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도 이렇게 분위회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에 해당돼서 이게 엡실론이 0보다 클 경우에는 1이라는 인덱싱을 주고 0보다 할 때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타우라는 기울기를 갖고 이게 이 프로젝션 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얘기 뭐냐면은 y 값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x 값보다 이게 크다 작냐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의 프로젝션 했을 때 그 y의 분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위회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R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엔겔 데이터가 있는데 소득이 식료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변수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데 RQ를 가지고 한 거죠. RQ를 가지고 먼저는 이제 중위값. 자, 중위값이라는 것이 평균은 달라요. 평균이라는 것은 OLS를 하는 거잖아요. 평균은 이제 OLS 우리 회귀 분석에서 하는 건데 중위값이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나열시켰을 때 중간에
중간에 있는 값을 중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니까 OLS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뭐 하여튼 뭐 하나만 그 전에 한번 볼게요. 그 gg플랫에서 퀀타일 할 때 뭐 25% 퀀타일, 90% 퀀타일에서 따로따로 붙일 수 있는데요. 그냥 아까 퀀타일의 레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0.5부터 95% 퀀타일까지 0.5씩 증가해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이 퀀타일이라는 gg플랫에서 여기 퀀타일을 Q10으로 해주면은 요걸 수십 개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리그레이션 돌린 거는 이 색깔이 구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점선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된 명령어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엄 스무드라는 것은 LM이라는 것은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하고 보통은 이제 그 오차 범위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는 넣지 말고 라인 타입을 선의 타입을 2로 해가지고 점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컬러는 빨간색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퀀타일 리그레이션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Q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퀀트레그 패키지에 있는 R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종속 변수는 식료품 지출. 그다음에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사이에 물결 표시를 해주고 설명 변수는 소득을 넣는 거죠. 그다음에 분위를 지정하는 명령어는 타우입니다. 타우. 그래서 0.5라는 것은 중간값, 그렇죠? 중위값 이렇게 하고 자료는 엔겔을 이용해라. 그래서 하면은 이제 여기 이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요거 서머리 필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그냥 여기 이렇게 된 것처럼 개수값이 나오고 이게 범위가 나와요.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그래서 실내 구간 같은 게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 다음에 이 테이블 만들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값 나오고 표준 오차값 나오고 t값 나오고 통계적 유의 수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fit 1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요 SE라는 것을 NID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표준 오차 이렇게 t값까지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뭐 개수 표준 오차 t값 p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이게 옵션을 하는 게 NID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그죠? 값 나오고 표준 오차 나오고 t값 그다음 p값 그죠? 유의성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해서 이제 몇 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아까 소비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소득 플러스 오차항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알파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알파는 뭐냐면은 소득이 0일 때 그죠? 소득이 0일 때 알파가 얼마냐 이렇게 보면은 아까 뵀을 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막 중위값에서 85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소득이 없어도 85 정도 지출한다. 뭐 그게 말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꾸자는 얘기죠. 소비는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소득 마이너스 평균 소득 플러스 U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 알파 프라임 값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평균 소득과 같을 때 알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평균 소득일 때 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소비하는지 이렇게 좀 변환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절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셉트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중앙편이라고 얘기해요. 센터셉트. 센터셉트가 좀 해석하기는 더 편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소득이 평균 소득과 같을 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그 어태치라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원래 엔겔이라는 데이터 내에 뭐 인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데이터를 불러내려면 이렇게 불러내야 되는데 어태치라고 하면요 엔겔 내에 있는 변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x라고 해서 인컴을 평균에서 뺀 거, 그렇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제 절편을 좀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xx라고 놓고 다시 모형을 돌리는데 종속 변수는 소비 지출이고 설명 변수는 요 실제 임금과 실제 소득과 평균 소득과의 차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절편을 좀 더 해석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타우 그 분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100분의 2부터 100분의 98까지 1씩 증가하게 100분의 2, 100분의 3 이렇게 해서 100분의 98까지 해서 모형을 여러 가지 돌리는 거죠.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위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fit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추정한 fit1 그러니까 다양한 분위별로 민감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거든요. 이 fit1에 어떻게 되냐면요.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97개까지 되어 있어요. 이 97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타우 그 분위 값을 97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2부터 98이니까 그렇죠? 97개가 맞죠? 97개 추정하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온 값을 개수를 절편값과 개수값 그죠? 베타 값을 추정해 가지고 요거를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PDF로 해서 PDF로 저장을 할 거다. 그래서 요 fit1이라고 된 거 왜냐면 이 RQ에 그러니까 이 컨트랙에 있는 패키지 내 플랫이라는 자체 내 패키지에 플랫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 fit1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개수값을 자동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컬럼을 그러니까 행은 1이고 열은 2로 하라. 이 얘기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행은 하나고 열은 2개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2개 볼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개수가 두 개 나오죠. 종속 변수 하나, 설명 변수 x 있지만은 여기에 상수항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위별로 이 상수항 추정한 게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xx 값 개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소비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비 분위가 그죠? 종속 변수가 소비니까 소비를 소득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했었죠, 그렇죠? 그 소비 분위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그 소비 분위가 늘어날수록 소비 자체 늘어나고 민감도도 늘어나더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더 크게 반응하더라. 이런 결과를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요 fit2라는 것을 일단은 지금 아까는 거의 97개 추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타우라는 것을 한 5개만 지정하자. 5% 분위, 25% 분위, 50% 중앙값 분위, 그다음 75%, 95 이렇게 해서 이걸 추정해서 fit2라고 저장하자. 그다음에 레이텍 같은 경우는 이 fit2라고 된 거를 레이텍으로 테이블로 정리하자. 트랜스포즈라는 것을 행렬 바꿔서 좀 우리가 이게 하자는 건데요. 요게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퀀타이 늘어날수록 이 아까 xx가 뭐였죠? xx가 인컴에서 평균 인컴을 뺀 거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요게 실제 자기 소득이 평균 인컴과 동일할 경우에 밑에 퀀타일에서는 460불 정도 이게 당연히는 프랑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인가 어디가 벨기에 프랑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올라갈수록 소비 분위가 늘어날수록 평균이랑 똑같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민감도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지체라는 민감도도 더 늘어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이텍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스타게이저라는 게 상당히 유용한 건데, 스타게이저를 하면은 워드 파일로 표를 잘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거는 위에처럼 그냥 타우 그 분위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서 스타게이저는 저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돌려가지고 21부터 25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각의 모형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스탠다드 에러는 NID 식으로 하면은 T 값, P 값, 표준오차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은 분위의 모형 결과라고 저장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추정의 결과를 5%, 25%, 50% 이렇게 보여주자.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잠깐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 원래 패키지에 있는 이 명령대로 레이텍으로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스타게이저라는 걸 이용하면은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저라고 이렇게 하면은 퀀타일이 이제 요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분위별로 한번 추정선 그려볼게요. 요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ggplot 패키지 내에 그 분위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이 퀀트랙에 있는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ggplot이랑 좀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은 plot이라는 함수인데, 요즘에는 ggplot이 주로 쓴다 그랬죠. 근데 plot이라는 건데 x축은 인컴이고 y축은 food exp다. 그 다음에 뭐 x 레이블 같은 거 다 지정해주고요. 거기다가 점을 찍어라. 아까 ggplot 할 때 지원 포인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x축이 인컴이고 food exp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라. 그 다음에 색깔을 블루로 하고, 그 다음에 AB 라인 직선을 긋는데, 직선을 뭐해서 하냐면은 이 RQ를 이용해서, 그죠? 분위기 모형을 통해서 타우 값이 0.5인 근데 50% 중위 미디안, 그죠? 중위 값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서 이 라인을 블루로 좀 표시를 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회기 모형 하는데, 회기 모형은 라인 타입은 2로 해라. 보겠지만 라인 타입은 이제 1로 하면은 그냥 직선이 되고요. 2로 하면은 이제 점선으로 되죠.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는 0.5, 0.05, 0.1, 0.25, 75, 90, 95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는 AB 라인으로 그려주는데, 요거는 이제 타우스라는 걸 정의해서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i가 1부터 타우의 길이만큼, 타우의 길이가 몇 개죠?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AB 라인을 6개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변도 종속변은 좋은데, 타우 값을 i로 돼 있으니까 타우가 이 꺽쇠는 원소를 나타낸다 그랬죠. 타우스가 1이면은 0.05를 집어넣고 2이면은 0.1 집어넣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색깔은 회색으로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분위별로, 그죠? 낮은 분위,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분위가 높아지고요. 그렇죠? 분위가 높아지고, 요렇게 요 빨간색 점선으로 됐던 거는 선형 회기 모형이 되는 거고, 요 파란색 이렇게 된 거는 요것은 중위값, 그렇죠? 타우가 0.5일 때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빨간색은 OLS, 그렇죠? 선형 회기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든 분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모든 분위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요. 원래는 분위가 0과 1 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0과 1을 벗어나는 암흑값을 이용하면 전체 분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래서 Z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 모든 분위에 대해서. 그럼 여기 보시면 Z라는 게 여기 쭉 나오죠. 그럼 모든 분위에서 하면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소리라는 값입니다. 여기 소리라고 돼 있는 Z라고 된 리스트 밑에 있는 소리라는 걸 하는 건데 그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좀 정의를 한번 할게요. 소득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10%에 해당되는 걸 X4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소득만 기준으로 이거 조건부 아니죠? 이건 조건부가 아니죠. 그냥 소득 기준으로 순서를 놔가지고 90%에 해당되는 거를 리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요걸 모든 분위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가지고 이걸 Z로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Z에 있는 아까 소리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변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타우. 첫 번째는 타우를 그러니까 분위를 지정해 주는 거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네 번째 보면 인터셉트 개수의 절편의 추정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득에 대한 추정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PS라는 것을 우리 타우라는 것을 타우, 그러니까 분위별 첫 번째 있는 거를 우리가 PS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 0.657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많은 271개의 분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X4는 이렇게 좀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잖아요. Y는 A 곱하기 A 플러스 BX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뭘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요거 A 플러스 BX를 값을 주는 거죠. 이걸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잠깐만요. 요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1x a 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행렬로. 이게 2 곱하기 1 행렬이고 요거 미안합니다. 요것이 1 곱하기 2이고 요거는 2 곱하기 1이니까 요걸 곱하기 하면은 결국에는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a 플러스 x 곱하기 b 그러면 a 플러스 bx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수항에서 추정한 걸 쓸 거고 B라는 것은 우리가 인컴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이제 개수 되는 거잖아요. 이 X 값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가 X4라고 정의한 거 X4라고 정의한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X.4를 보면요. 우리 그냥 소득 기준으로 10%에 해당되는 걸 봤는데 이 값이 504.503이에요. 10%에 해당되는 X의 값이 504.50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추정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푸어 같은 경우는 504. 얼마 값을 놓고 여기서 베타 값 추정한 거, 분위별로 추정한 거, 그다음에 알파 상수항도 분위별로 추정한 거 이렇게 해서 Y 값을 이렇게 추정하고 막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리치라는 것도 X 리치라는 값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구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 간에 어떻게 그러니까 퀀타일별로 구성이 돼 있는지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거고 뒤에는 이제 분포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좀 그림이 좀 깨졌는데 이 잠깐만요. 여기 이게 리치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소득 분위를 푸어를 10%에 해당되는 사람 그 값을 우리가 504점 몇을 구했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QS 리치를 보면요. QS 리치가 아니라 아까 뭐지? X였나? 잠깐만요. X 리치 그죠? X 리치는 그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90% 그러니까 상위 10%에 다는 값이 1,533불이었거든요. 그 값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분포가 분위별로 어떻게 되나 봤더니 분위별로 봤을 때 보면은 그 푸어라는 사람 이 분위에 해당되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치는 이렇게 쭉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밀도 함수를 봤을 때 이 소비 지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보면은 리치는 요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푸어는 요쪽에 낮은 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분포도를 그리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코드를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그리는 거 밀도함수 이렇게 뭐 AKJ라는 것이 밀도함수 그리는 거다 막 이렇게 했던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좀 나중에 요거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를 좀 분리를 시켜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포 리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분포는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분포는 이쪽에 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분포는 여기 소득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죠. 그다음에 여기 퀀타일을 봤을 때 퀀타일별로 푸어의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리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600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퀀타일로 갈수록 좀 올라가는 경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형태가 선형인 앵겔 함수만을 고려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푸드 X 인컴 이렇게 해서 다 선형으로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 또는 금액 이렇게 베이스로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형태가 선형인 앵겔 함수만을 고려했고 공식을 이용한 검정들과 삼포도는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료품 지출이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경향을 나타내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분사성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더라도 막 이게 다양하게 이게 막 퍼져 있죠.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퍼져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분산성을 보여주는 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분산성의 증상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은 모형을 로고 선형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실제로도 대부분은 분석은 로그로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X도 로그를 취하고 Y도 로그를 취해서 X가 1% 증가할 때 Y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런 관계를 하잖아요. 그 로그를 취하면은 이러한 퍼져 있는 게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이분산성을 증상을 치료하는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은 모형을 로고 선형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수준 변수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그림과 로고 변환을 해서 추정한 결과 그림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에서 로고 XY 이렇게 해서 로고로 표시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그냥 모형 자체에서 값을 로고로 변환시켜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한 거죠. 자,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X축은 인컴이고 Y축은 푸드 EX 그래서 소비를 하는데 이 표시를 할 때 로고를 취해라. X, Y를 각각 로고를 취해서 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하고 타우라는 거 우리 분이라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AB 라인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로고를 취해서 원래는 오히려 10 대신에 그냥 상용 로고를 그러니까 자연 로고를 많이 취하죠. 이렇게 좀 그리게도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에 그냥 로고를 취한 거예요. 그냥 로고를 취한 거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림이 좀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서 상용 로고네. 잠깐만요. 로고라는 것은 상용 로고, 그러니까 상용 로고라니까 그냥 이것도 다 상용 로고를 할게요. 실제로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연 로고를 쓰면 됩니다. 그림으로만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고를 취해서 봤더니 아까 그냥 로고를 안 취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는 분위별로 이 선이 부채꼴처럼 쫙 펴지죠, 그렇죠? 분위별로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로고를 취해서 분위별로 했더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비슷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절편은 좀 다른데, 그렇죠? 분위별로 봤을 때 이 절편을 보면은 이 절편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기울기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똑같은 얘기는 우리가 분위회귀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 모든 게 다 직선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분위회귀 모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또 생길 수 있죠. 결국에는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분위기 분석을 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분위별로 행태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분위기 모형이 그냥 선형 회귀 모형보다 아웃라이어 이상치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분위기 모형이 이게 분위별로 다른가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여튼 이거죠, 그렇죠? 이제 모형과 관련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 모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조건부 분위함수들이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가, 그렇죠? 동일한 기울기가 같다면 굳이 선형획이랑 분위기랑 분리해서 할 이유는 없죠. 물론 하나하나 그 안에 가서 그 개별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개수값을 본다 그러면은 좀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있느냐 없냐 이거는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 개의 분위만 좀 나눠서 25% 분위를 해서 fit 1이라고 하고 50%에서 fit 2 그다음에 75% 했을 때 fit 3. 자, 모형을 해서 이 추정값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노바 그러니까 요 퀀트레그에 있는 아노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게 조인트로 이게 세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P값이 2.449에 2에 마이너스 0.7이죠. 원래 P값이 0.05보다 작으면은 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러니까 0.00000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 했을 때 보면은 그냥 이 선형 모형으로 돌렸을 때 보면은 이 퀀타이별로 이 추정된 개수값 조인트로 봤을 때 원래 규모 가설은 이 세 개의 모형의 개수값이 다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joint test of equality of slopes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위에 대해서 이 기울기가 동일한지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규모 가설은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는 보면은 다르지 않다는 가설이 기각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퀀타이별로 개수값이 모두 또 그러니까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 모형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아까 봤을 때 아까 이 로그를 안 취하고 요렇게 그냥 아까 그냥 달러 표시를 했을 때 보면 부채꼴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자연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로고를 취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로고를 취하면 그림도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로고를 한번 취한 다음에 다시 저장한 다음에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걸로 여러분들 공유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456) 을 할게요. 그냥 4, 5, 6 이렇게 해서 로고 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것도 로고를 취했을 때 그러면 얘네들 간에는 관계가 어떤지를 또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4, 5, 6) 자, 그러니까 로고를 취해서 퀀타일, 서로 다른 퀀타일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들 간의 기울기가 동일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fit 456 모형 456에 대해서 한 거죠. 이거 해보니까 p 값이 어떻게 돼요? p 값이 0.1323이죠. 그러니까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0.05 p 값이 0.05보다 작아야지 서로 간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런 가설이 기각되는데, 이게 0.05보다 크니까 이 세 개의 퀀타일별로 나왔던 그 개수값, 개수 추정값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근데 결국에 보면은 그러면은 선형 회귀 모형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것은 그 분위 회귀 모형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테스트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위 회귀 모형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이거 분위 회귀 모형이 무조건 다 만능이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 회귀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